땅콩형 얼굴을 가진 사람들의 고민은 광대뼈가 두드러지면 얼굴에 각이 살아나면서 굉장히 강해 보이고 날카로운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비대칭적으로 보이거나 얼굴이 불균형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중간볼이 꺼지면서 퀭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땅콩형 얼굴은 큰 틀에서 봤을 때 광대 부분은 줄여주고 중간볼은 좀 채워주고 아래턱을 들어가게 해줘서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땅콩형 얼굴은 이 세 부위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 부위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광대 부분이 뼈로 되어 있다 보니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광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물론 광대에서 뼈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지만 그래도 이렇게 꼬집어 보면 잡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거할 만한 지방이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윤곽주사로 이 지방을 녹여보는 것입니다. 그보다 효과적인 건 인모드로 지방도 녹이고 고주파 리프팅의 효과로 피부를 밀착시킬 수 있습니다. 인모드라는 건 고주파 리프팅인데 고열을 통해서 지방을 좀 감소, 녹이는 효과가 있고요. 탄력도 올려주면서 피부를 밀착시켜주면 얼굴 라인이 좀 더 부드럽게 옆볼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광대가 커서 튀어나와 보이기 때문에 옆볼이 실제보다 더 꺼져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광대를 살짝만 줄여주면 훨씬 부드럽게 라인을 개선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윤곽주사나 인모드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볼페임을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꺼진 만큼 채워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필러 같은 볼륨을 올려줄 수 있는 시술을 통해서 적절하게 볼륨감을 올려주면 이용 대비 즉각적인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간혹 볼필러의 경우 흘러내린다 아니면 이동한다 이런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는 최대한 깊은 층으로 넣어서 뼈에 가깝게 넣어주면 필러가 안정되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필러의 종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흘러내리거나 이동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볼필러 같은 경우 주비덤을 잘 사용하는데요. 주비덤의 경우는 입자가 비교적 크고 볼륨감을 잘 올려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깊은 층에 넣었을 때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피부와 밀착되어 예쁜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쉽게 생각해보면 모래사장에 작은 구슬들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리저리 움직이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겠죠? 대신에 아주 큰 돌덩이를 놓는다던가 하면 움직일 확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필러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작은 입자의 필러를 쓰게 되면 움직임에 따라서 불안정할 수 있고요. 큰 입자를 쓰게 되면 이동하지 않고 잘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러의 입자의 선택을 잘 하면 필러의 부작용, 움직이는, 흘러내리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비덤이 가장 좋고 주비덤만 해야 되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필러마다 국산이든 다른 수입 필러든 입자가 작은 것부터 굵은 것까지 선택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굵은 라인을 선택을 하시면 만족도를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볼 꺼짐이 심하다면 볼 채우는 게 당연하지만 꺼짐이 약하다고 하면 반대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꺼짐이 덜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볼에 같은 경우 꺼짐이 있다고 무조건 넣는 건 사실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꺼짐을 메우면서 얼굴 전체적으로 더 넙대대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목구비가 좀 더 작아 보이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얼굴형이랑 이목구비 이런 것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볼 꺼짐을 할지 말지 생각해 보시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모두들 꺼짐이 있으면 무조건 채우려고 하시는데 꼭 채우는 것만이 100%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밑에 아래쪽에 옆턱을 해결하는 겁니다.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작게 만들어주면 얼굴도 갸름해 보이고 턱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면서 옆볼 꺼짐도 같이 연결돼 보이면 땅콩 얼굴이 갸름한 얼굴형으로 바뀔 수 있겠죠? 옆턱을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보톡스를 맞는 겁니다. 보툴리즘 톡신이라는 주사제를 주입을 하면 사각턱을 사용하지 못하게 마비시키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근육의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고 한 달 정도에 걸쳐서 얼굴형이 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땅콩의 얼굴의 특징이 아래 턱이 발달해서 상대적으로 옆볼이 더 커지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각턱 보톡스만으로도 근육을 줄이면서 옆볼 페임이 완화되어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사각턱 보톡스를 맞고 옆볼이 더 패였어요. 제발 조심히 놔달라고 하시거든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 사각턱 근육의 가장 아래쪽으로 주입을 해주는 겁니다. 사각턱은 저작근이라는 근육을 말하는데요. 이 저작근이 광대뼈의 하부에서 연결돼서 아래턱의 각진 이 모서리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옆볼을 보시면 여기 있는 근육이 없는 부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손가락을 두고 앙 물어봤을 때 근육이 움직이는 걸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에도 실제로 근육이 밑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 사각턱에 맞은 보톡스가 위쪽까지 작용을 해서 볼에 있는 근육까지 작아지게 한다면 옆볼 꺼짐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턱 보톡스를 맞을 때는 최대한 옆볼과 멀리 놓는 게 중요합니다. 사각턱 보톡스를 맞고 부작용을 경험하셨던 분이나 옆볼 꺼짐이 살짝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아래쪽으로 좁은 범위에 한정해서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땅콩형 얼굴의 특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 부위별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땅콩형 얼굴의 특징 중에 광대가 고민이면 인모드나 윤곽주사로 뼈 위에 있는 지방층을 최소화시켜보는 게 좋고요. 중간볼 같은 경우는 얼굴이 넙대대지 않는 선에서 필러를 적정량 채워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래턱이 발달해 있는 경우라면 최대한 아래쪽으로 보톡스를 맞아서 근육을 줄여보면 부드러운 라인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